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장 흐름을 전일장과 간밤 나온 이슈들로 예상해보는 시간, 오늘장을 움직이는 이슈 안했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위한 다양한 이슈들 살펴보시죠. 먼저 주말 사이 나왔던 핵심 이슈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이슈부터 볼까요? 네, 지난주 급락했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 이번 주 흐름 어떨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주말 동안 미증시에서는 AI 대표주들이 일제히 살아났다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였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엔비디아가 1.8% 상승하며 190달러 선을 회복했고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도 모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4% 가까이 뛰면서 AI 반도체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을 시켰는데요.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예상되어 있죠.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실적이 AI 버블 논란을 진정시키거나 대래 확대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오늘장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예측해 보시죠. 다음 이슈입니다. 국내 주요 그룹들이 일제히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도합 800조 원 넘게 베팅합니다. 삼성은 450조 원을 R&D와 반도체 인프라에 투입하면서 평택 캠퍼스 5공장 공사를 시작했고요.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약 최소 128조, 최대 600조 원 규모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125조 2천억 원을 AI와 로봇, 수소 기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LG는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분야 투자 전략도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세워보시고요.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시트가 공개되면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커집니다. HD현대 조선 3사를 비롯한 나머지 오늘 조선주의 흐름도 주목해볼 만하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협력이 민간 상선에서 해군 함정 건조까지 확대된다고 발표했고요. 특히 미국 해군 함정이 한국 조선수에서 견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주 주말엔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울산 HD현대 중공업을 직접 방문해서 최신 이지스함 다산 정약용함에 승선하면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투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네, 오늘도 뉴스 함께 분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 무려 SK하이닉스가 8%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주말 사이 미증시에서 마이크론 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계속되는 AI 거품론 논쟁 속에서 반도체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 급락했었던 거는 이제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 이제 키옥시아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하한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시장이 좀 아이러니한 거는 그 직전까지만 파이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향후 10년간 낸드 쇼티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키옥시아 하한가 들어갔는데 그 어닝이 이제 미스났다고 해서 하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내용을 보시면 애플하고 이제 보통 이런 그 빅테크 같은 경우는 장기 공급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기대감 때문에 문제는 장기 공급 계약에 의해서 가격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때문에 당연히 가이던스 미스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보고 갑자기 또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주가 폭락하는. 근데 이제 그 바람에 우리나라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한 대 더 얻어맞은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말에 이제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고를 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인프라 투자는 과열이 맞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까지 주도자가 드러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선두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가지고 중복도 많고 과열이 많은데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퍼포먼스가 되게 약하다.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수입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순환 출자 아니냐 말하자면 엔비디아에서 돈을 오픈 AI에다가 주니까 오픈 AI가 오라클에다가 주문 내고 오라클은 다시 엔비디아에다가 칩 주문하고 이런 순환 출자가 아니냐.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얘기하냐면은 과거에 그 닷컴 열풍 때도 사실은 이게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런 식의 어떤 순환 출자 형식으로 좀 돌다가 결국까지 엔드 유저에서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버블이 꺼진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거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지금 일단 중복 투자가 일어나는 건 맞는 얘기지만은 그때하고 분명히 다른 건 뭐냐면은 그 투자를 일으키는 그 주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빅테크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 AI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열풍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패권 경쟁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정부 주도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감안 놓고 해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구조가 좀 과해 보이기도 하고 좀 급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버블의 어떤 정점에 와 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도 섹터, 주도 업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고 미중 간의 어떤 경쟁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은 있어도 크게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블론 고점은 아니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연계해서 좀 보자면 뭐 삼성전자의 대규모 공장 투자 소식도 있었고 이렇듯 주말 사이에 국내 기업들이 국내 여러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현대차그룹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5년간의 투자 규모 대비 한 36조 원 정도 늘어난 125조 원을 투자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제조업과 관련주 주가 흐름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번에 그 각 그룹사에서 발표한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도 늘상 있어 왔었던 겁니다. 우선은. 그런데 그때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이제 환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팩트시트라는 게 이제 제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체결이 되고 그 앞서 가지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총리하고 이른바 깐부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GPU 칩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고 엔비디아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AI를 제조까지 확산을 시켜야지만이 AI의 그 열풍을 넘어서 가지고 그게 산업 전반으로 확산을 시켜야지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럼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저기 일본하고 한국하고 독일밖에 없어요. 중국은 어차피 배제가 될 테니까. 근데 지금 독일 요즘 제조 경기 보시면은 이상하잖아요. 꺾였죠, 네. 뭐 꺾인 것도 이상하지만 중국 쪽으로 자꾸 이제 기대고 있는 업체들이 많고. 그럼 일본하고 한국인데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거를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을 선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준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 대응 조치 또는 발표는 투자 발표는 나름대로 이전보다는 다르게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가 결국은 GPU를 왜 가져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심플하잖아요. 자율주행. 그다음에 휴머노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AI 쪽. 요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져갈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냐? 그게 아니라 이미 현대차는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에 꽤 오랜 시간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과가 구체화 단계에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GPU 칩 5만 장이라는 걸 확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이 GPU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엔비디아의 전략은 뭐냐면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지금 선두가 어디냐? 그러면 테슬라잖아요. 휴머노이드 선두는 옵티머스 테슬라잖아요. 그럼 그거를 쉽게 따라갈 수 있고 또 이 엔비디아가 지향하고 있는 건 뭐냐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그 AI 소프트웨어, 소위 말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걸 주도하고 표준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맥락을 놓고 본다면 향후에 길게 봤을 때는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의 어떤 구체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기존에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의 어떤 비중이 크다 보니까 주요 피어 상대들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그런 쪽으로 붙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진척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래 전략으로서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하고 덧붙여가지고 수소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옆 나라 지금 일본의 도요타하고 경쟁을 붙었었는데 경쟁했었던 도요타가 요즘 수소에 대해서 좀 안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지금 우리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확장을 시킨다는 것은 미래 산업 전략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현실성 있어 보이고 구체화되는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여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소식과 연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AI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한 발판을 쌓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현대차 그룹도 드디어 AI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 한 발 더 들어가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추가로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시 아네스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와 일정들까지 몇 가지 더 짚어봅니다. 먼저 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바이오 섹터에 호재가 잇따르면서 최근 투심이 다시 쏠리고 있죠. 먼저 ABL 바이오는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릴리로부터 22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확보된 자금은 그랩바디리 플랫폼과 이중항체 ADC 등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미국이 한국산 의약품에 부과할 초고율 관세 우려를 걷어내면서 최대 15% 관세로 확정한 점도 업종 전반의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또 대장주인 셀트리온 역시 합병 이후 매출 원가율 개선되고 글로벌 매출이 성장하면서 수익성 개선폭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가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에서 중국산 부품을 전면 배제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에 나서며 탈중국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밸류체인 기업들 LG 엔솔이라든지 LFP 관련주인 LNF, 또 한온 시스템까지 반등세 나와줄 수 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테슬라는 주요 협력사의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일부 부품을 이미 다른 지역 생산품으로 교체된 상태입니다. 특히 LFP 배터리는 중국 기업 CATL의 의존도가 높았지만 테슬라는 올해부터는 중국산 LFP 사용을 중단하고 네바다주에서 자체 생산 설비를 구축 중이며 내년 1분기 가동을 예상합니다. 이러한 공급망 변화는 한국 기업에게도 새로운 공급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번 주 첫 거래일인 만큼 주간 일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인 18일 더 핑크 컴퍼니의 상장이 코스닥 시장의 관심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고요. 한편 19일인 수요일에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중동을 방문해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삼성과 SK의 AI, 현대차는 모빌리티, 하나와 HD 현대는 방산 분야의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게임 업계에서는 부진을 겪었던 NC소프트가 같은 날 신작 아이온2 출시에 나서면서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흥행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번 주 이 일정 잘 체크하셔서 활짝 오는 투자해보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 업종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흐름을 좀 살펴보면 확실히 반도체주가 좀 밀릴 때 바이오주가 고개를 들었고 그 중심에는 ABL 바이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라이릴리의 지분 취득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 전체로 넓혀서 보자면 지금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해소된 모습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호재가 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바이오 업종 투자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만 소외가 됐었던 거지 맞아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 지금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워낙에 안 나오니까 미국하고 차이는 있어요. 미국은 이제 빅팜이 있다 보니까 숫자가 따라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10월 한 달 내내 소외가 됐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반영이 되는 거는 뭐 반도체가 쉬어가니까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반기 시즌알로 보면 이제 11월, 12월, 1월, 2월이 원래 그 코스닥 쪽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패턴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말 즈음 가면은 바이오 섹터가 주목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이제 ABL 바이오가 일라이릴리하고 이제 소위 BBB 셔틀 가지고 3조 8천억짜리 이제 빅딜을 했잖아요. 근데 계약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아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확인한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지분 계약 들어온 걸 보니까 기왕에 할 거면은 효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는 그게 훨씬 더 좋았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제 액션이고 릴리 입장에서도 현찰 그냥 주는 것보다 지분 받는 게 나중에 자기들한테도 좋으니까 서로 간의 윈윈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애초부터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세를 지금 얻어맞을 게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따 손치더라도 지금 당장에 미국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쪽 관세는 사실 협박용일 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 관련돼 가지고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해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적 때문에 올라왔다기보다는 최근에 그 소액주주 운동이 있습니다. 주가가 안 움직이고 하니까 자사주 더 사가지고 자사주 소각하라고 하는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이 최근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국내 사모펀드나 아니면은 뭐 영국계 펀드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상법 개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내년에는 하나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셀트리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서
어느 정도 위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 주주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거나 오너십 중심으로만 경영했던 회사들한테는 새로운 어떤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는 이번에 ABL 바이오 이거는 플랫폼이 애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BBB 셔틀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는 게 직전까지는 그 디날리라고 하는 회사가 BBB 셔틀로 글로벌 에로 라이센스 아웃한 기준으로 최고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ABL 바이오입니다. 그렇게 되면 BBB 셔틀에서는 가장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는 이 플랫폼이 되는 거고 이게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SC 제형 기술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링커 기술 관련해가지고 특화되어 있는 뭐 리가캠이라든지 최근에 또 그 메세라 쪽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D&D 파마텍이라든지 이 플랫폼을 가지고 가정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후부터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돈을 버는 최초의 바이오텍이 됐다 그러면 글로벌화될 수 있는 바이오텍들이 우리나라에서 후보군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볼륨을 키워가면서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K바이오텍의 재평가의 시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또 세계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와 관련된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테슬라가 미국 생산 전기차에서 중국산 부품을 전면 배제하려 한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미국은 지금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기업들도 확실히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형성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배제시키면 당연히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건 테슬라는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오히려 동남아로 가서 공장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냥 뭐 테슬라를 갖다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산 배제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사 수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셀 관련해 가지고 EV용이든 아니면 ESS용이든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주간에 또 양극재 관련해서 LG화학이 그 업체를 밝히지 않았는데 3조 7천억짜리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일단 파나소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어쨌든 테슬라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양극재를 갖다가 거기 중국 내에 있는 공장을 갑자기 뺀다고 해서 바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런 기회를 맞았을 때 우리는 현지 진출해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테슬라 거를 받아내면서 볼륨을 키워나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우리 업체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주가 바닥 확인하고 내년을 놓고 봤었을 때 ESS 쪽에 성장하고 맞물려 본다 그러면 좀 긍정적인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공장 확대 나서고 있는 우리 기업들 계속해서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IM증권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